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양한 여드름의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파인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고 난 이후에 파인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요, 염증성 여드름이 생겼을 경우에 피부 아래쪽에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고 그 염증의 범위가 큰 경우에 피부 손상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피부 손상이 충분히 다 회복되면 흉터가 생기지 않고 잘 안 오는데,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이 남아있는 채로 있으면 그게 파인 흉터가 되는 겁니다. 파인 흉터의 정도는 여드름의 염증성 여드름이 얼마나 심한 정도,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지속 기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더 크고 심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인 흉터는 그 모양에 따라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대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뾰족한 형태의 아이스픽 스카. 이 아이스픽 스카는요, 어떤 분들은 저 여드름 생기고 나서 모공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선생님들이 아닌 그 일반 환자분들이 보시면 모공이 좀 넓어졌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꼭 모공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모공이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파인 흉터인데, 그걸 위에서 보면 꼭 이렇게 동그랗게 모공이 넓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블룩 아래로 블룩하게 꺼진 롤링 스카라고 하는데요, 동그랗게 움푹 패인 그런 흉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져서 파진 이런 형태의 모양의 흉터도 있는데 이건 박스카라고 부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크게 레이저, 고주파, 주사시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프락셔널 레이저가 있는데요, 프락셔널 레이저는 피부를 부분 깎아내서 그 부분에서 살이 차오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레이저인데,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피부를 깎아내는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보다는 피부를 깎아내지 않고 피부 재생을 위한 열에너지만 주는 그런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는 마이크로 니들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미세침 고주파인데, 피부에 미세침들이 들어가서 진피층에다 고주파 레이저를 흘려줘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미세침 고주파는 표피 손상이 거의 없고 진피층만 고주파 에너지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프락셔널 레이저들보다는 훨씬 피부 자극이 적고 효과는 좋아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사시술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에 조직을 재생시키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들인데, 대표적으로 흉터 필러는 파여 있는 부분에 필러를 넣어줘서 살이 차오르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필러 이외에 콜라겐 부스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 파여 있는 부분에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주면 콜라겐 부스터들이 조직을 재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치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양에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스픽 스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곳으로 피부를 쿡 찔러서 난 그런 상처 같은 아이스픽 스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언뜻 보면 모공이 좀 넓어진 것 같은 모양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스픽 스카는 형태가 좀 입구가 좁고 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롤링 스카나 박스카하고는 조금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게 도트필 또는 크로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강한 산성의 약물을 파여 있는 부분에 국소적으로 넣어주면 그 부분에 표피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다시 이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기전을 발동시켜서 살을 차오르게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롤링 스카나 박스카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들도 혼용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흉터에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가 있기도 하지만 그 각각의 흉터에 적용하는 치료법들을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 치료도 있고, 롤링형 흉터라고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이런 흉터들은 대개의 경우에 이 피부 밑에 섬유 조직이라고 아주 질긴 조직들이 이 피부 표면을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작용해서 위로 살이 차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섬유 조직들을 끊어내는 주사 바늘이나 기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섬유 조직을 끊어내는 시술이 필요한데요, 그걸 서브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시전을 하면 그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던 섬유 조직들을 절개해줘서 피부를 위로 차오르게 하는 치료법인 서브시전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종이 박스를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각이 져서 흉터가 생성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절개형 레이저, CO2 레이저라든가 어분야그 레이저로 각이 져 있는 피부의 끝단들을 절개해주면 각 부분에서 살이 좀 차오르는, 조직을 재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조직을 재생시켜서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여있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파여있는 여드름 흉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매끈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치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런 파여있는 정도가 조금 완만해져서 눈에 덜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치료를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몇 번이나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해주시는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양의 흉터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 또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섞어서 하면 그 각각의 치료가 내 조직을 재생시키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치료 방법들을 섞어서 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느 한 가지 치료를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 피부 타입에 조금 더 맞는 치료를 섞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고주파, 주사시술 이런 걸 섞어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느끼기에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느껴지는 치료법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는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면 개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우클리닉 김혜원이었습니다.